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명제 연결사부터 제가 작성한 노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정이란 게 있고, 연원이란 게 있고, 선언, 함의, 동등이라는 총 5가지 명제 연결사가 있어요. 이것들은 기존에 있는 명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부정이란 거는 not, 영어로는 not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명제 P가 주어져 있을 때 not P, 이 기역자처럼 생긴 기호가 부정을 의미합니다. 명제 P의 부정 not P는 P가 아니란 뜻이에요. P가 아니다. 그리고 연원이라고 하는 거는 연이 아마 이따을 연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와 다른 명제를 연속해서 쓴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한자어 자체의 뜻은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예, 이달년 맞아요. 그렇고, 이 영어로는 이 연원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and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and라고도 하고, 어, 논리곱이라는 말도 쓰는데, 영어권에서도 이걸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쓴다면 logical product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V자를 위아래 뒤집은 것처럼 위아래 뒤집은 것처럼 쓰고 그런 기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명제 P and Q 또는 P 그리고 Q는 P이고 Q이다 라는 뜻이에요. P와 Q가 모두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언이란 거는 declaration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령 독립을 선언하다 라는 문장에서의 그 선언이 아니라 여기선 가릴 선자를 씁니다. 이게 선택하다라는 한자어에서의 선이랑 같은 선일 거예요. 이게 가릴 선자입니다. 예, 가릴 선자여서 둘 중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고 선언은 영어로 논리적 오어라고도 합니다. 오어는 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는 아니면 이란 뜻. 그래서 이번에는 기호는 아까와도 상하 반전이 되어 있는 기호를 쓰는데 이거는 영어 알파벳의 V가 아니에요. 로마자 V가 아니라 유니코드 기호입니다. 그렇고 PQ가 주어져 있을 때 명제 P 또는 Q는 P이거나 Q이다 라는 뜻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P, Q가 동시에 참여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둘 중 하나만 참인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P거나 Q이다 라는 문장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선언, 논리적 오어, 논리합, 이건 논리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논리합은 영어로 logical sum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logical sum, 논리합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제와 뒤에 있는 명제가 둘 다 참이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둘 중 하나만 참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논리 연산자로서 선언을 사용할 때에는 둘 다 참이어도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 함의라는 게 있어요. 함의는 어떤 의미를 포함한다는 한자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맞는지 한번 볼게요. 함의라는 말은 어떤 말이나 글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글 속에 숨겨져 있는 함의를 파악하다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논리학에서는 이게 무엇이면 무엇이다 라는 조건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의라는 것은 조건문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내용적 함의라고 제가 번역한 거는 영어로 material implication이라고 해요. 함의가 영어로 implication입니다. 내용적 조건문은 material conditional, 그리고 논리적 조건문은 logical conditional. 이거는 영어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implication, material implication, material conditional, logical conditional. 이 네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기호는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는 그 함수 유형을 만드는 화살표 기호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호가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단, 이 화살표 앞 뒤에 있는 유형이 둘 다 명제여야 그 전체 함수 유형을 조건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아닌 다른 유형이 화살표 앞이나 화살표 뒤에 있으면 그 함수 유형은 조건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PQ가 명제일 때 명제 P면 Q이다는 P면 Q이다 라는 뜻이다. P 화살표 Q라고 쓰여 있는 것은 P면 Q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고 동등이라는 게 있어요. 동치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등가 원리에서의 등가는 이 equivalence, 동등, 동치와 같은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확인해 볼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등가, 동치, 동등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고, 근데 동등이 같음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등이란 한자어는 우리 토박이 말인 같음과 일상생활에서는 뭐 의미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선 좀 다르게 쓴 겁니다. 같음이라는 것은 코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같음이라는 거는 A 등호 B 같은 걸 얘기하고 이게 equality 이게 같음이고 그 다음에 동등은 equivalence A 그리고 제가 이 유니코드 기호를 이모티콘으로 표시하지 않게 하는 설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네요. 나중에 이건 한번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A 양쪽 화살표 B와 같이 나타내요. 어쨌든 간에 등식이 가리키는 바가 같음이고 쌍조건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쪽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동등입니다. 그래서 둘은 좀 다른 역할을 해요. A와 B가 명제일 때는 그 같음과 동등이 서로 같아요. 의미상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림포를 하는 정리증명 교재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야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명제 논리의 연결사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각각의 추론 규칙을 설명해야 하는데 근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동등절을 보니까 이 동등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 제대로 안 했네요. 무엇일 때 그리고 그럴 때만 영어로는 if and only if의 의미를 지닌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if and only if는 무엇일 때 그리고 그럴 때만이라고 길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if라고 써요. 근데 여기서 f가 2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if라고 읽는데 아마 그냥 if라고 읽을 거예요. 그렇고 이 기호 자체는 동등이나 쌍조건문이라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한 P일 때 그리고 그럴 때만 Q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배우셨습니다. 지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 과목 중 공통수학 2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아직 사용이 안 됐겠죠. 아마 내년부터 쓰인다고 알고 있어요. 그 교과서에서는 필요 조건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될 거예요. 일단 뭐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 주어져 있을 때 Q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필요 조건이냐면 P를 참이 되게 하는 필요 조건.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Q는 P가 참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P면 Q이다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Q일 때만 P이다. Q일 때만 P이다. 저는 이게 좀 그렇게 수긍이 많이 가진 않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잠깐 설명드릴 수 있어요. Q일 때만 P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 P가 실제로 참이면 Q도 참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Q일 때만 P가 참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Q가 참일 때에만 P도 참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P가 실제로 참이라면 Q도 참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겠죠.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저 문장을 Q일 때만 P이다라는 문장을 정말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논리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Q일 때만 P이다를 P이면 Q이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본지는 알겠어요. 일단 뭐 거기까지는 제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건 그냥 저의 의견이지 형식 논리학에선 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일단 받아들이시긴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뭐 각자 가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른 논리학자랑 소통할 때에는 필요 조건이란 말은 지금 제가 이 문서에서 써놓은 것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지식을 바탕으로 P일 때 그리고 그럴 때에만 Q이다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P, 그다음에 이렇게 써볼까요? P, if, and, only, if, Q 이죠. 우리가 림포로 하는 정리 증명 교재 2장 의존 유형론에서 variable이라는 변수 핵심어를 배웠어요. 이 변수 핵심어를 이용해서 명제 두 가지를 미리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PQ는 프롭에 속한다고 제가 미리 선언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P, if, and, only, if,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P, if, and, only, if, Q 라는 저 문장을 어떻게 린의 식으로 옮기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and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P, if, Q. 이게 첫 번째 항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and, P, only, if, Q라는 진술이 또 있는 겁니다. (1번) 줄에 나와 있는 것과 (2번) 줄에 나와 있는 진술은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냥 위에 있는 것을 제가 풀어 쓴 겁니다. P, if, Q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냐면 한국어로 쓸 때 이거는 Q이면 P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Q일 때만
P이다. 자, 그럼 이 그리고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조건문, 왼쪽에 있는 조건문과 오른쪽에 있는 조건문을 각각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면이란 말은 화살표로 린에서는 나타낸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잠시만요. 예. 그래서 Q 여기서부터는 이 백티시라고 하는 역다운표는 가장 바깥쪽에 쓸게요. Q 화살표 P라고 쓰고 그다음에 그리고는 V자를 상하 반전한 유니코드 기호를 씁니다. 저걸 뭐라고 부른지는 까먹었는데 쐐기? 쐐기라고 부르는 거 같거든요. 왜지? 잠깐만요. 웨치. 유니코드 웨치. 예, 맞긴 하네요. 영어로 이게 쐐기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치라고 불러요. 그렇고. 자, 그 다음. Q일 때만 P다 라는 문장은 제가 아까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Q일 때만 P다. 이 말은 Q가 참일 때만 P도 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P가 참일 때 Q는 참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Q가 참일 때만 P도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P가 참이면 Q가 참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동등의 의미는 여기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P이면 Q이고, 자, 지금, 논리곱 앞에 있는 조건문과 뒤에 있는 조건문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 Q이면 P다 라는 조건문도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서에서 좀 설명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유니코드 기호를 다시 얘기할게요. 명제 논리의 각 연결사를 어떻게 린에서 유니코드 기호로 입력하는지 설명 안 드렸어요. 제가 그걸 문서에 나중에 넣을게요. 우선 역 비금표를 쓴 다음에 어디까지 쓰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n이라고만 써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 기호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VS 코드에서도 성립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VS 코드를 켜볼게요. VS 코드를 켰고 지금 그 저장소를 열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지금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나오죠? 예. 잠시만요. 정보창이 근데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보창이 자꾸 독립된 창으로 이동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로 창을 분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부정은 영어로 neg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역 비금표 n. 그러면 그냥 이맥스에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글씨가 더 크니까. 자, 방금 제 바탕 화면이 나온 것 같아요. 예. negation이 부정이고 이것은 어떻게 쓰냐면 역 비금표 쓴 다음에 n이라고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원을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역 비금표 쓰시고 an이라고 써주세요. a까지만 쓰면 이게 알파 그리스 문자로 입력될 겁니다. 다음 disjunction은 논리합을 나타내요. 논리합은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
둘 중 하나가,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란 뜻이에요.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역 비금표를 쓰고 5어라고 영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써보면 역 비금표 5어. 다음에 화살표는 아시죠? 영어로는 이게 implication입니다. 함의라는 뜻이고, 화살표는 이건 2장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역비금표를 쓰신 다음에 역비금표를 쓰시고 그 다음에 r 또는 역비금표 쓰신 다음에 to라고 써도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to. 네,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등 equivalence. 이것은 if라고 씁니다. if는 원래는 if라고 발음해야 하지만 제가 if와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if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역 비금표를 쓴 다음에 if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문서에 추가할게요. 이 영상 녹화가 끝난 다음에요. 그렇고,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동등의 의미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위에 있는 변수 핵심어를 지워도 되겠네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정리가 뭐냐면, 근데 증명하고 싶은 정리가 있긴 한데, 잠깐만요. 나 지금 진수를 다 작성하지 않았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P이면, 그리고 그럴 때에만 Q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쌍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동등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과 같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고, 정리 이름을 바꿨어요. 린 라이브러리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잠깐만요. 네, 이 이모티콘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설정이 이 둠 이맥스라고 하는 텍스트 편집기에 있는데, 제가 이걸 기본적으로 끄게 설정을 해놓은 거로 기억하는데, 근데 자꾸 창마다 이 이모티콘이 자동으로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 증명을 지금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실 내용이 좀 들어갔는데, 잠깐 한번 증명 좀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하려면 우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성하는 거 이제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5장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멘토링 안에 5장까지 갈 수 있을지도 약간 불투명해졌습니다. 원래는 이 교재를 다 끝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내용 설명 다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증명을 작성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증명됩니다. 증명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exact 쓰고, 그 다음에 이제 MP라는 게 뭔지도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요. 근데 다 작성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intro 1H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의 이름을 지정해 준 거고, 근데 s를 붙여야 하나? 잠깐만요. 그게 아니구나.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증명을 이제 작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이 멘토링의 목표예요. 린 멘토링의 목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직은 좀 다뤄야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번 주에 3장 내용을 충분히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증명이 됐죠? 이 증명 내용은 지금 당장 이해하실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증명이 되긴 한다는 거죠.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apply, constructor, intro, exact, let, exact, let은 이건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exact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이라는 거는 증명을 작성하기 위한 좀 특수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린 안에서도 그 증명 작성에만 쓰이는 언어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령어라고 보셔도 되긴 하는데 증명 작성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 작성이란 게 어떤 명제에 속하는 항을 정의하는 거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함수나 식을 정의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종류의 정의에는 전략을 굳이 쓰진 않습니다. 보통은 명제를 증명할 때만 전략을 쓰는 편이에요. 하여튼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에어컨 좀 틀겠습니다. 덥네요. 설명을 하다 보면 많이 더워져요. 자,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라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명제가 이런 걸 복합 명제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명제를 명제 연결사로 연결한 새로운 명제니까 이게 복합적이어서 복합 명제라고 합니다. 합성 명제라고도 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복합 명제는 왼쪽에 나와 있는 쌍조건문, 동등과 같다는 걸 제가 증명한 건데 여기서는 이 증명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증명을 이해하시려면 5장까지 배우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결론입니다. 결론. 증명 자체가 아니라 증명이 입증한 명제가 참임을 확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라는 의미로 쌍조건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P와 Q는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라고 진술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P와 Q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진리값이 같다. 그러니까 P가 참이면 Q도 참이고 P가 거짓이면 Q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둘의 진리값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일 수는 없어요. 반대로 P가 거짓이면서 Q가 참일 수도 없습니다.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어야 돼요. 그 얘기인데 그래서 동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라는 복합 명제와 같다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렸고 그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증명을 적긴 했으니까 이게 뭔 일이 일어난 건지만 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전략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는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증명 목표 있잖아요. 이 증명 목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바꾸는 것도 아무렇게나 바꾸는 건 아니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규칙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이 여러 가지니까 전략도 여러 가지인 겁니다. apply, constructor, intro 이런 게 뭔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prop ext라고 쓰여 있는 게 명제 외연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12장에서야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뭐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에 나와 있는데 명제 A와 B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면 두 명제는 서로 같다 라는 내용의 공리입니다. 그 공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공리로 이게 공리네요. 이거 자체가 공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리는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저도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린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죠. 여기 보시면 엑시엄이라는 게 공리인데 엑시엄이라는 핵심어 다음에 이 공리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진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증명이 없죠. 왜냐? 공리니까. 공리는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명제를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 얘기고, 근데 어플라이가 뭔지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 A와 B가 논리적으로 동등함을 증명한다면 그 사실에서부터 A와 B는 같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 A, B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를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P와 Q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라는 복합 명제죠. 이 둘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같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호를 씁니다. 근데 등호 말고 이 두 명제가 왼쪽 명제랑 오른쪽 명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구별할 때 이거는 등호를 기준으로 그 왼쪽과 오른쪽을 나눈 거예요. 그 두 명제가 같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두 명제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보이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이 두 명제가 논리적으로 동등함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증명 목표를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선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명제 외연성이라는 공리에 의해 우리는 이 증명 목표에서 등호를 쌍조건문으로 바꿔도 된다. 단 등호랑 쌍조건문이 논리적으로 동등하냐면 동등한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등호를 쌍조건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등호가 있었죠? 등호가 어떻게 바뀐지 아래 증명 목표에서 한번 봐주세요. 쌍조건문으로 바뀌었죠? 예. 이 상태에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건 구성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구성자가 뭔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구성자라는 게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구성해 주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쌍조건문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첫째,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의 조건문을 증명해야 하고 둘째, 그 반대 방향의 조건문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대문자 A 쌍조건문 대문자 B를 증명하고 싶으면 우선 첫째로 대문자 A가 대문자 B를 함의한다는 걸 보여야 하고 다음 대문자 B가 대문자 A를 함의한다는 걸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A 쌍조건문 B는 A와 B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였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무엇이랑 같은 의미였나요? A이면 B다. 그리고 B이면 A다. 라는 복합명제랑 왼쪽에 나와 있는 동등이 같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A면 B다를 먼저 증명하고 B면 A다를 증명해야 그래야 A면 B다 그리고 B면 A다가 증명되죠. 그게 A와 B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하나 설명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형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수학 전공자나 컴퓨터 과학 전공자
논리학 전공자들 중에서 유형론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유형론도 거의 100년 된 이론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이론인데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제와 명제를 등호로 연결한 식을 되게 이상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의미는 린에서는 적어도 린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고 그냥 동등이랑 같은 의미예요. 등호, 그러니까 명제에서는 등호와 논리적 동등은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고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원래의 증명 목표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쌍조건문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동등함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에서 오른쪽을 도출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도출할 수 있으면 보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증명 목표가 뭐냐면 P와 Q가 논리적으로 동등할 때, 자, 이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P랑 Q가 논리적으로 동등할 때 우리가 뭘 보여야 하냐?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Q이다. 잠깐만요. Q이면 Q이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라는 복합 명제를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 연원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해볼게요. 어떤 조건문을 증명하려면 그 조건문의 가정에 있는 것을 일단 먼저 가정에 있는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가정에 있는 걸 가정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조건문의 전권이 참이라는 가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때 이것을 우리는 H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H는 꼭 H라는 변수 이름을 쓸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가정의 영어 단어인 hypothesis의 맨 첫 글자 H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H라는 변수를 도입해요. 이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H는 명제가 아니고요. 명제의 증명입니다. PQ가 명제고요. H는 P 그리고 그럴 때 P이고 아니다. P이면 그리고 그럴 때만 Q이다 라는 이 동등의 증명이에요. 명제랑 명제 증명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여튼 H를 가정했죠.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게 뭐냐? 아래에 나와 있죠.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그 다음에 있는 식은 지금 제가 당장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이 논리곱을 중심으로 AND요. 그리고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식은 P이면 Q이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Q이면 P이다죠. 그것들을 각각 제가 증명한 겁니다. 그 증명하는 방법은 이따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H.NP라고 쓰여 있는 게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고요. H.NPR라고 쓰여 있는 게 Q이면 P이다를 증명해 줘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 P이면 Q이다도 증명했고 Q이면 P이다도 증명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증명하려고 했던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라는 연원을 우리가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증명 목표는 반대 방향의 조건문이에요.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 이거 전체가 참일 때 P와 Q가 동등함을 보여라 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정이 참이라는 그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증명을 도입합니다. H라는 이름의 증명을 도입하는데 인트로덕션이 도입이란 뜻이에요. H의 유형을 보시면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죠. 따라서 H가 이런 복합명제 연원의 증명이에요. 증명. 그리고 이 let 구문은 아직 저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H에서부터 이 첫 번째 명제? 그러니까 이 연원에 있는 두 명제 중 첫 번째를 H1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가 뽑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명제인 두 번째 조건문이기도 하죠. Q이면 P다 라는 조건문은
제가 h2라는 이름으로 뽑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뽑을 수 있는 건지는 3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h라는 증명에서부터 h1과 h2라는 증명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낸지는 이따가는 아니고 이번 주 안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도 우리가 증명을 확보했고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의 증명 또한 확보했습니다. 각각 H1, H2라는 이름의 증명이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증명할 수 있냐? 우리의 증명 목표인 P와 Q가 논리적으로 동등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그젝트 H1, H2라는 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H1은 P이면 Q이다. 그리고 H2는 Q이면 P이다. 를 증명하거든요. 이 두 증명을 바탕으로 우리의 증명 목표였던 잠깐만요. 제대로 안 나오는데? 예.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다. 라는 이 P와 Q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명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H1과 H2를 이용해서 우리 증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린이라는 증명 보조기를 사용했을 때 꼭 익혀야 하는 능력이 이거예요. 명제를 증명하는 능력. 근데 아직 이제 명제가 유형이라는 그 해석도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 이게 이해가 안 가도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설명드려야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 못 하셔도 괜찮고 대략적인 흐름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맛보기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자, 좀 동등을 길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명제 P와 Q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명제 P 쌍조건문 Q는 무슨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Q이면 P다 그리고 Q일 때만 P다 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Q이면 P다 그리고 P이면 Q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명제 연결사에 대한 소개는 다 했는데 추론 규칙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43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아니면 내일 각 연결사의 추론 규칙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제 설명 문서, 제 보충 학습 자료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영상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나중에 영상 보실 분들 모두 긴 시간 동안 이 명제 논리를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